2025년 미국의 다중 위기 시나리오 오픈 예고편. 자, 여러분. 2025년 하반기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식도 국채도 심지어 햄버거도 조심하세요 입니다. 정부 셧다운과 더 큰 위기의 시작. 미국이 곧 2조 1천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우리 돈으로 3천조 원. 이 정도면 미국도 카드값이 밀려서 리볼빙 돌리는 수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일단 미국 부채 한도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는 부채가 늘어나도 일단 오케이 해주는데 그 이후부터는 한 푼이라도 더 늘리려면 의회랑 다시 협상해야 해요. 바이든이 임기 끝나기 직전까지 36조 1천억 달러까지 부채를 늘려놓고 시한폭탄을 던진 채 퇴장. 트럼프가 받자마자 이거 어떻게 해? 하며 꼼수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TGA, 즉 미국 정부의 주거래 통장. 원래 한 7,500억 달러쯤 들어있어야 심장이 안 떨리는데 지금은 3,640억 달러. 그마저도 원래 8,280억 달러에서 4,700억 달러를 긁어다 썼습니다. 이 통장은 이제 라면 하나 사 먹기도 힘든 통장이에요. 두 번째, 공무원 퇴직연금. 무려 5,400억 달러를 빌려다 썼습니다. 연금에 손대면 안 된다는 건 초딩도 아는데 미국 정부는 우리끼린 괜찮아 하며 막 가져다 썼죠. 빌리긴 했는데 이자도 줘야죠. 연평균 7% 수익률인데 고작 3에서 4% 보존. 연금은 땅을 치고 울고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영래포 시장. 쉽게 말해 중앙은행에 비상금 창고. 코로나 때 풀린 돈이 넘쳐서 연준이 야, 돈 좀 맡기고 대신 국채 줄게 했던 곳인데 여기에 한때 2조 1천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탈탈 털어서 빈 창고에 거미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국채를 새로 발행 안 했으니 10년물 금리가 4.3%에서 버텼죠. 신규 국채만 발행했어도 이미 5%는 찍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이제 8월 4일 X데이, 즉 미국의 디폴트 마지노선이 다가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안 끝나면 정부 셧다운 확정. 근데 설령 타결돼도 문제입니다. 밀린 숙제가 있거든요. 상반기 안 낸 국채 1조 달러, TGA 복구 최소 6에서 7천억 달러, 공무원 연금 상환 5,400억 달러, 하반기 재정적자 1조 달러, 도합 2조 1천억에서 2조 2천억 달러. 이거 다 국채로 발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 돈을 누가 사줄까요? 영래포 창고는 바닥, 은행은 SLR 규제. 풀어줘도 전체 국채 시장의 7%밖에 안 되고 시중돈은 부족하고.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꺼낸 카드가 바로 은행의 SLR 규제 완화. 은행들아, 규제 풀어줄 테니 국채 좀 더 사줘. 문제는 은행들이 국채를 더 산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채를 더 사면 대출할 돈이 줄어듭니다. 기업 투자, 가계 대출 다 위축되죠. 이게 바로 구축 효과. 정부가 돈을 쓸어가면 민간 경제는 쪼그라드는 법. 게다가 은행들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금리 더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사면 손해 아냐? 그래서 SLR 규제 완화가 마법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 현재 시가총액 2,300억 달러, 국채 2조 달러 발행 앞에선 티끌 수준. 결국 하반기에는 국채 폭탄이 금융시장에 투하될 예정. 금리가 5% 넘는 건 시간 문제. 금리 오르면 주식, 부동산, 소비, 투자 다 타격. 이쯤 되면 미국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현금 좀 준비하셨어요? 우리 이제 진심이에요. 지금 세계 경제는 엔드게임. 체스판의 마지막 단계. 더 이상 둘 수 있는 수가 없는 상황. 미국도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습니다. 이제는 금리와의 전쟁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미국 국채 금리 매일 체크해야 할 경제의 심장박동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미국 내 인플레이션 트리거. 2025년 7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의 관세 부과 서한을 일제히 날렸습니다. EU엔 30%, 캐나다엔 35%, 한국과 일본엔 25%. 여기에 브라질은 무려 50% 관세. 관세율이 발표되는 족족 지구촌 경제가 발칵 뒤집혔죠. 가장 큰 충격은 유럽연합이었습니다. 미국과 가장 열심히 협상했던 유럽이었는데 협상 중간 과정 다 무시하고 8월 1일부터 30% 관세를 때리겠다는 일방적 통보. 열심히 협상했더니 관세 더 먹네.
유럽의 한숨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상한 패턴도 보입니다. 발표가 늦을수록 관세율이 더 높아지는 현상. 브라질 10%에서 50%로 5배 인상. 캐나다, 멕시코 25%에서 30%. 유럽, 협상했더니 20% 기대하다가 30% 직행. 이쯤 되면 관세 협상이 아니라 복불복 게임이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품목별 관세는 그야말로 진화 중. 철강, 알루미늄 기존 25%에서 50%로 더블 업그레이드. 구리, 갑자기 50% 관세 직격탄. 구리가 왜 중요하냐고요? 전선, 송전탑, 변압기, 구리 덩어리. AI, 로봇, 전기차, 전력망, 구리 없으면 이 모든 게 멈춥니다. AI 돌리다, 구리값에 멘붕 오는 날 곧 옵니다. 가전제품도 철강, 알루미늄 비율 높으면 50% 관세.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전자금괴 사는 느낌. 자동차와 부품도 25% 관세 철퇴. 미국 자동차 업체, 눈물 닦을 휴지도 관세 붙을 판이라는 자조가 나옵니다. 이 타격은 2에서 4달 시차로 옵니다. 중간재, 부품, 완성품, 소비자 가격. 그래서 10월 마트에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싸? 소리 날 타이밍. 게다가 구리값 상승, 전기요금 상승, 송전탑, 전선, 변압기, 구리가 기본 소재거든요. 미국 전력회사들은 벌써 전기요금 인상 신청서 내놓고 허가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허가 떨어지면 전기요금 인상, 2-3달 후 모든 물가 상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 유가만 안 오르면 물가도 안 올라. 그런데 문제는 유가도 슬슬 오를 준비 중입니다. 왜냐고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때문이죠. 사우디 원유 생산 단가는 $9지만 사우디가 재정균형을 맞추려면 $95 유가가 필요. 복지 천국 사우디 $70 유가론 적자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의 50% 철강 관세 덕에 미국 쉐로일 생산 단가가 $48에서 $70 이상 급등. 쉘업체들 장비원가 폭등의 비명을 지르는 상황. 빈살만이 이걸 모를 리 없죠. $70 초반에 증산해서 쉘업체들 말려 죽이고 경쟁자 싹 정리되면 유가 95에서 $120까지 직행. 네옴시티, 엔터테인먼트 투자, 사우디의 미래 프로젝트에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트럼프가 유가 안 오를 거라 믿는 건 순진한 낙관. 빈살만이 트럼프를 위해 원유 증산한다고요? 국제사회에 그런 자선사업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폭탄, 빈살만의 유가 복수전, 미국 물가의 더블펀치. 트럼프의 착각, 관세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 요즘 아주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왜냐고요? 6월에 미국 재정수지가 $270억 흑자를 찍었거든요. 봐라, 관세 걷었더니 미국 돈벼락 맞았다 이러면서 흥분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통계의 착시 효과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 예고에 놀라서 석 달치 재고를 미리 쌓아뒀는데 그게 6월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수입 통관되면서 관세 수입이 폭발한 거죠. 반짝 세금인데 트럼프는 이걸 평생연금처럼 착각 중이죠. 여기서 트럼프의 착각 3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착각, 관세, 물가 안 올라.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관세 걷어도 미국 물가 안 올랐잖아? 왜 안 올랐겠습니까? 서너 달치 재고를 쌓아뒀으니까 아직 재고떨이 중이었던 거죠. 근데 그 재고 다 팔리고 관세 붙은 물건이 본격 유통되면 10월부터 마트에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비싸? 소리 절로 납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아직 물가 지표가 안 오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때려도 되겠는데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두 번째 착각, 국채금리. 괜찮아, 안 올랐잖아. 트럼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관세 때려도 금리 안 오르잖아.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사실 이건 그냥 국채를 안 찍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국채 발행 $0. 미국 역사상 이런 적 없습니다. 왜 안 했냐고요? 부채한도 유예 끝나서 발행 못했죠. 대신 공무원 연금 털고 TGA 계좌 긁어다 썼죠. 그래서 금리가 억지로 눌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 8월부터 5개월 안에 $2조 이상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건 뭐? 5개월짜리 대형 폭탄 예약이죠. 트럼프가 모르는 사이 국채 금리는 벌써 4.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타코 별명 어떤 그때보다 더 올라가면 주식, 부동산, 미국 경제 모두 헬게이트 열립니다. 세 번째 착각, 관세, 외국 기업이 낸다. 트럼프의 명언, 관세, 미국 기업 말고 외국 기업이 내는 거야. 네, 현실은요. 관세는 수입업체, 즉 미국 기업이 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월마트에 대고 이런 말도 했죠. 니들이 알아서 관세 감당하고 고객한테 전가하지 마. 그런데 월마트의 순이익률이 고작 2.8%, 관세 30%, 이익을 훨씬 넘습니다. 아마존도 순이익률 10%인데 30%씩 관세 맞으면 우리 이익 다 어디 갔어? 하게 생겼죠. 그럼 결국 기업들이 감당 못하니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큰 착각, 2018년과 2025년은 다르다. 2018년엔 중국이 수출보조금과 위안화 평가절하로 관세 충격을 흡수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물가 꿈쩍도 안 했죠.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 1990년, 그러니까 35년 전만 해도 고작 36.9%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상황은 확 뒤집혔죠. 세계 각국이 재난지원금, 경기부양책을 앞다퉈 뿌리며 OECD 평균 국가 부채 비율이 111%까지 폭등, 무려 3배가 뛰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100% 넘는다는 건 뭘까요? 지갑에 잔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카드 한도도 초과, 대출도 꽉 찼어요. 이제 재정 지출, 꿈도 꾸지 마.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3%로 참으로 건전했죠. 그런데 2030년이 되면 116%, 중국도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출 보조금까지 퍼준다. 시진핑 주석도 이제는 계산기를 두드릴 겁니다. 이러다 나라 통째로 저당 잡히겠다. 게다가 중국은 인구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노인 부양해야지, 청년들은 줄어들지, 경제는 버거운데 무슨 돈으로 보조금을 퍼붓겠습니까? 2018년처럼 수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주는 마법은 이제 돈 없어서 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판은 여기 있습니다. 2018년의 관세 실험 성공담, 그건 과거에나 가능했던 얘기. 지금 다시 관세를 때리면 인플레 대폭발. 지금 세계 경제는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갑 텅 빈 경제에 빠졌는데 트럼프 대통령만 혼자 지갑 두둑한 2018년에 멈춰있는 셈이죠. 한마디로 트럼프의 구식 관세 레시피, 이제는 망한 식당의 레시피입니다. 마지막 착각, 관세로 미국 제조업 부흥하고 일자리 늘고 무역 적자 줄고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근데 미국 1인당 GDP가 89,000달러, 중국은 13,000달러, 베트남은 5,000달러. 이걸 미국에서 만든다고? 인건비 폭탄 맞고 제품 가격이 하늘로 슝슝. 로보틱스, 최종 조립만 가능하고 중간재, 공정은 아직도 사람 손 많이 탑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시나리오? 관세부과 제조업 귀환, 일자리 증가, 물가 안정. 현실은 관세부가 제조원가 폭등, 물가 폭발, 국민 멘붕. 결론, 트럼프 대통령 착각도 이쯤 되면 예술입니다. 관세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 글쎄요, 국민 지갑부터 먼저 다스릴 것 같은데요. AI가 예상한 미국의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발생할 수 있는 사태. 미국이 디폴트하면요, 그건 그냥 경제가 기침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게가 독감 걸리고 사회가 폐렴 걸려서 중환자실 직행하는 코스입니다. 사회보장금이 밀리고 SNAP, 식량 지원이 끊기면요, 저소득층과 5,500만 명의 노인들이 오늘 저녁 뭐 먹을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SNAP는 미국 농무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4,200만 명이 전자혜택카드로 식품을 구입하는데 이게 끊기면 메뉴에 불안과 초조함이 덤으로 따라옵니다. 모기지 금리가 0.7에서 0.8% 오르면 주택 압류 다시 100만 가구? 2008년 금융위기 시즌2가 개봉합니다. 이번 제목은 내 집 마련, 아니 내 집 잃기 챌린지. 의료는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금 밀리면 병원도, 개점유업. 저소득층에겐 병원이 구경만 하는 박물관이 됩니다. 정부 신뢰, 디폴트, 셧다운 한 방이면 18%로 급락. 이쯤 되면 정부에 세금 낸 내 손가락 자르고 싶다 동호회가 생기겠죠. 정치적 양극화요,
UFC보다 더 박진감 넘쳐요. 여야 싸움에 극단 세력까지 이판사판 배틀로얄. 복지 삭감의 칼날은 저소득층, 유색인종, 노인에게 직격. 경제 불평등, VIP, 패스로 급상승 중. 지방정부요. 연방보조금 지연되면 교육, 치안, 인프라 다 알아서 생존하세요. 국토안보부, FAA, FBI도 예산 바닥이라 파업 직전. 공항 보안, 그냥 열린 문입니다. 특히 중동과 사이가 최악인 지금, 이건 미국 공항에 테러 환영합니다. 현수막 걸어놓는 꼴입니다. TSA 결근, 보안구멍, 국제 테러 조직들에겐 미국 하늘길이 셀프 서비스. 공항 가면 보안 검색 때보다 부적 하나 들고 가세요. 학교 급식, 장애인 지원 끊기면 배고픈 배움, 소외된 복지의 나라로 전락. 글로벌 영향, 미국 디폴트면 세계 금융시장 패닉 버튼 온. 주식, 국채, 달러 줄줄이 매도, 글로벌 침체 직행. 달러의 왕좌, 흔들립니다. 신뢰 하락하면 차입 비용 급등. 이자만 내다 재정 탈진. 국가 리볼빙 시대의 개막.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디폴트 콤보. 나토, G7에서 미국은 밥값 못하는 큰형님. 이 모든 게 영화가 아닙니다. 진짜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8에서 12월 사이 금융시장 대패닉. 주식, 채권, 달러 가치 급락. 퇴직연금 401k가 아니라 301k 됩니다. 401k는 미국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세전 소득에서 적립하고 고용주도 보태줍니다. 총 자산 약 7.8조 달러지만 주가 폭락하면 절반 할인 직행. 모기지, 신용카드 연체율 급등. 파산 신청 줄 있고 신용점수 그거 먹는 건가요? 소리 나옵니다. 사회보장금 늦어지면 노인들 거리로 쏟아지고 정부 셧다운 35일. 공항, 국립공원 닫고 관광업은 식물 상태. 2026에서 2027년 GDP 4% 하락, 실업률 7%, 600만 일자리 증발. 중산층, 박물관 전시물. 관세 50%, 달러 약세, 수입물가 10에서 20% 상승. 생필품 가격에 직격탄 맞고 도시 대 농촌, 빈곤층 대 중산층 싸움판. 교육, 건강, 공교육 예산 축소, 병원 대기표 뽑고 반년 대기. 이빨 빠지면 반년 뒤에나 치료받는 시스템. 2028년 이후 달러 신뢰 하락, 이자 비용이 GDP의 3.9%. 국가가 신용카드 돌려막기 중. 부자는 자산 다변화로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빈자는 더 깊은 나락으로. G&E 개수, 이름은 우아하지만 사실상 불평등의 점수판. 0이면 모두가 똑같이 가난하거나 똑같이 부자, 1이면 한 놈만 부자, 나머진 전부 알바. 미국의 소득 G&E 개수는 0.41, 선진국 중에서도 삐딱선. 부의 G&E 개수는 무려 0.85, 이쯤 되면 왕 한 명, 나머지 3억은 구걸 중.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국제사회에서 말만 많은 형님. 외교적 고립. 결론, 미국이 실수하면 그건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재난 영화입니다. 디폴트, 관세 폭탄. Stop it, please.